편의점 직원에게 구조된 아버지 그 뒤 아들이 한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비가 조용히 내리던 어느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도심의 고층 빌딩 유리창 위로는 물방울이 길을 따라 흘러내렸고 그 너머 회의실 안에서는 밝은 LED 조명 아래 긴장 어린 목소리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넥스트루프의 대표 한도윤. 그는 오늘도 숫자와 일로 하루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 보고서 속에서도 도윤의 시선은 어느 순간 멈추어 있었습니다. 회의 내용은 들리지만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전부터 그의 마음은 딴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깐 쉬는 시간, 그는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최근 목록에서 가장 위에 있던 이름. 아버지. 통화 버튼을 누를까 말까? 그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오늘도 대화가 어긋날까봐. 아버지가 또 현실과 과거를 혼동할까봐. 그 불편함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오는 건 익숙하면서도 늘 낯설었습니다. 결국 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식사하셨어요? 잠시의 정적 뒤 익숙하지만 점점 멀어지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그래. 나 지금 바쁘다. 내일 회의 준비해야지. 바쁘다. 이미 오래전에 문 닫은 공장. 현재와는 전혀 다른 시간을 살아가는 아버지.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아버지. 알겠어요. 푹 주무세요. 통화를 끊는 순간 가벼운 안도감보다는 묵직한 무력함이 더 컸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잊어버릴까 두려웠고 겨우 연결된 대화마저 마치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빗물 같아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그 시각 도시 반대편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혼자 남은 한 노인이 혼자만의 시간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작은 TV 화면에서 오래된 공장 영상이 나오고 있었고 그 앞에서 한경수 씨는 여전히 내일 출근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먹다 남은 반찬, 탁자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신문, 그리고 방 한가운데 손목시계를 번갈아 올려다보는 아버지의 모습. 이러다가 지각하겠네. 서류 정리해야 하는데. 그의 하루는 현실이 아닌 기억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간 편의점에서는 전혀 다른 하루를 살아가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 중인 청년 박서준. 그는 진열대를 정돈하다 말고 휴대폰에 떠오른 알림을 바라봤습니다. 요양병원 납부 안내. 서준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곳 하나 없이 혼자서 맞는 밤 근무. 떨리는 손끝엔 피곤함보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의 일상은 어디선가 서로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서로는 존재조차 모르지만 같은 도시 안에서 각자 버티며 살아가는 세 개의 삶. 그리고 어느새 시간이 흘러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도윤의 아버지 경수 씨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결에 무언가 생각난 듯 옷장 문을 열고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지각하겠다, 빨리 나가야지. 그는 오래된 출근 가방을 챙기고 조용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불이 꺼진 집안에서 오직 현관등만 작은 원을 그리며 그의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경수 씨는 전자도어락 비밀번호를 익숙한 듯 누르고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아파트 복도 특유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그는 아무도 모르는 새벽 외출을 시작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시간을 천천히 자르는 듯 도시의 새벽은 고요하고 어둠은 깊었습니다. 경수 씨는 아무 방향도 없이 걸었습니다. 비를 맞아 젖은 코트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그의 걸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골목의 끝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여기가 어디더라? 눈빛은 흐렸고 호흡은 불규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비틀거리며 그는 편의점 불빛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딘가 따뜻한 빛을 향해 본능처럼 걷는 것처럼. 그리고 편의점 문 앞에서 힘이 풀린 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쓰러지는 소리는 작지만 절박했습니다. 밤 근무를 하던 서준은 유리문 밖에 검은 그림자를 보고 놀라 문을 열고 뛰어나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빗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비에 젖은 얼굴, 손끝은 얼어붙은 듯 차갑고 의식은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서준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패딩을 벗어 노인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119를 눌렀습니다. 편의점 앞입니다. 한 분이 쓰러졌어요. 호흡이 약해요. 빗방울 아래에서 젊은 청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손끝은 너무도 따뜻했습니다. 잠시 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가까워지는 경광등 소리, 젖은 도로 위로 번지는 붉은 빛. 그 밤 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일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는 비가 내리는 도로 위를 가르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서준은 비를 맞은 채로 뒤따라 달려가 응급실 입구에서 땀과 빗물을 동시에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의료진이 들것을 밀며 안으로 들어갔고 서준은 입술을 꽉 깨문 채 경수 씨의 신발 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걱정, 책임감, 그리고 혹시 늦었으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그의 가슴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조금 뒤 병원에서는 저혈당과 탈수 증세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위독하지 않았지만 혼자 방치되었다면 위험할 수도 있었다는 말에 서준은 마음속 깊은 곳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한 남자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도윤이었습니다. 젖은 머리, 숨 고르지도 못한 채 그는 의료진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신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누가 발견한 겁니까? 간호사는 옆에 서 있던 서준을 가리켰습니다. 이 청년분이 발견해서 신고하셨어요. 도윤은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감사함보다는 경계에 가깝고 어딘가 날카로운 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와 같이 계셨죠? 갑작스러운 질문. 서준은 당황했고 입술만 달싹였지만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그냥 쓰러지셔서. 하지만 도윤은 모든 상황을 이해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불안과 죄책감, 혼란이 뒤섞였고
그 감정은 전부 의심이라는 모습으로 겉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CCTV 보죠. 도윤은 낮게 말했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봐야 하니까. 그리고 마음 한쪽에서는 혹시라도 아버지를 괴롭힌 건 아닐까 하는 막연한 공포마저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 편의점 사무실 모니터 앞에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모니터 속 화면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빗속에서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한 노인. 잠시 멈춰선 뒤 그대로 쓰러지는 모습. 그리고 그 장면을 발견하자마자 문을 박차고 달려나오는 청년. 자신의 패딩을 벗어 노인의 어깨 위에 덮어주는 모습. 119에 전화를 걸며 허둥지둥 노인의 얼굴을 감싸주는 손. 그 모든 장면이 아무 여지도 없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 굳음은 천천히 아주 조용하게 부서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은 아무 말 없이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 파랗게 질려있던 얼굴의 자신, 그 모습을 다시 눈으로 확인하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CCTV 영상이 끝난 순간 사무실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준 씨, 제가 너무 급해서. 그 말은 감사함, 미안함, 안도감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사과는 서준의 마음에 작게 흔들리는 파문을 만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병실에서 경수 씨는 서서히 회복해 갔습니다. 침대 옆에는 과일 바구니 대신 서준이 새벽마다 가져온 따뜻한 음료가 놓여 있었고 도윤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묘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준이 병실을 나서려 할 때 도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그들은 병원 복도 창가에서 도시 야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자동차 불빛이 지나가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를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가 그때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어요. 서준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정말 그냥 지나가다 본 거예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짧은 침묵. 그 뒤 도윤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서준 씨는 어떻게 밤마다 근무를? 서준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세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랑은 같이 지낼 수 없어서 그냥 혼자 컸거든요. 도윤은 말없이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비가 꽤 나와요. 그래서 밤에라도 일해야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죠. 서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삶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의 마음속에는 서준이라는 이름이 천천히 깊이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세 사람의 인생을 서서히 하나의 방향으로 묶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병실 공기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봄빛이 하얀 이불 위를 스치고 머리맡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와 편의점에서 사온 따뜻한 음료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경수 씨는 아직 완전히 또렷하진 않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문득 문 쪽에 서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 있는 아들 도윤, 그리고 그 옆에서 어색하게 손을 모으고 서 있는 청년 서준.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경수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그 눈빛에는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날 도와주신 분이에요. 편의점 앞에서 쓰러졌을 때 말이에요. 도윤이 천천히 설명하자 경수 씨는 서준을 바라보며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주름진 손등이 천천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 그날 누가 내 손을 잡아줬던 것 같은데. 그게 자네였나? 서준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네. 어르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요. 경수 씨는 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등에 닿는 온기는 늦은 나이에 만나는 또 다른 가족의 온기처럼 낯설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길을 잃어도 말이야. 누가 손을 한번 잡아주면 덜 무섭더라고. 고맙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 안도, 감사가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입에서 고맙다는 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을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건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서준이 병실을 나가려 할 때 도윤이 그를 복도 끝까지 배웅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약간의 어색함과 이미 공유해버린 비밀 같은 정서가 동시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준 씨, 부르는 목소리는 이제 처음 만났을 때 그 냉기가 아니었습니다. 네, 대표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해야 했던 일을 대신해 주셨어요.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냥 예전에 누군가가 제 어머니에게 해줬던 걸 다시 한번 한 것뿐이에요.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 고백은 도윤의 마음에 오래 남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고 넥스트루프의 성장은 그 어느 때보다 가팔랐습니다. 화면 속 숫자는 잘 올라가고 있었지만 도윤의 마음은 조금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회의실, 프로젝터 화면에 새로운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시니어 케어 재단 설립 구상. 회의실 안은 잠시 술렁였습니다. 새로운 사업 발표인가, 투자 제안인가 헷갈리는 표정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눈빛은 누구보다도 단단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은 어르신들이 집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 안전망은 사라집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새벽 한 노인이 길을 잃고 쓰러졌을 때 그분 곁에 있었던 건 앱도 센서도 장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조용한 탄식 같은 숨소리들이 회의실 여기저기에서 새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술과 사람을 같이 묶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해주는 시스템, 그리고 그 옆에서 따뜻하게 말 걸어줄 사람들. 도윤의 눈빛은 더 이상 숫자만을 바라보는 경영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재단의 이름은 한경수 시니어 케어 재단입니다. 순간 회의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몇몇은 숨을 죽였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회의가 끝난 뒤 도윤은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멀지 않은 날 작은 카페 창가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서준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는 퇴근길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하게 오갔고 테이블 위에는 커피잔 2개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떠세요? 도윤의 질문에 서준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답했습니다. 뭐 여전히 비슷하죠. 낮에는 배송하고 밤에는 편의점 가고 그래도 병원비 밀리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 말 속에는 힘들어도 버티고 있다는 묵직한 자부심 같은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그 표정을 바라보다가 테이블 위 봉투를 밀어주었습니다. 이게 뭔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봉투 안에는 재단 설립 계획서 초안과 함께 짧은 제안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준은 서류를 읽다가 몇 차례나 같은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눈으로는 글자를 보고 있지만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이거 진짜예요? 네, 진짜입니다. 근데 왜 하필 저죠? 전 그냥 편의점 알바고 학력도 변변치 않고 아는 것도 없는데.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코드를 짤 줄 아는 사람은 회사에 이미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 젖은 바닥에 쓰러진 노인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죠. 잠시 카페 안 공기가 조금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 서준 씨 같은 사람이 이 재단의 얼굴이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채용 제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초대하는 진심 어린 부탁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준은 계속해서 봉투를 가방에서 꺼냈다 넣었다를 반복했습니다. 양손이 땀으로 젖어 종이가 약간 구겨질 정도였습니다. 잠을 청해도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문장이 맴돌았습니다. 길 잃은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 그게 정말 자신의 가장 큰 재능일 수 있을까? 시간이 흐르고 도시 외곽에 있던 낡은 건물 하나가 조용히 공사를 마쳤습니다. 회색 벽은 밝은 색으로 다시 칠해졌고 창문은 넓게 트였습니다. 입구 옆 작은 화단에는 이름 모를 나무와 꽃들이 심어졌습니다. 그 건물의 1층에는 낮 동안 머무를 수 있는 공용 라운지가 2층에는 단기 보호를 위한 방들이 준비되었습니다. 곳곳에는 센서와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이곳을 진짜로 채우는 것은 기계가 아닌 사람의 목소리와 웃음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개소식을 준비하는 날 아침, 서준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편의점 유니폼 대신 깔끔한 셔츠와 재킷, 가슴에는 작은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운영 디렉터 박서준.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쉼터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이 재단의 첫 공간에는 어르신들이 하나 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꼭 쥔 채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고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그냥 구경 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각자 다른 불안과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아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표정은 지치고 불안해 보였고 할머니는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야 되는데, 가게 문 닫아야 되는데, 손님들 오면 어떡하냐.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할머니는 오랫동안 시장에서 국밥집을 운영하셨다고 했습니다. 손님들을 챙기고 밥을 말아내고 추운 날 따뜻한 국물을 건네던 게 그분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가끔 가늠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고 아들은 더 이상 혼자 어머니를 모실 수 없어 이곳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식당 옆 의자에 앉아 불안한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할머니 옆에 서준이 조용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어머니, 예전에 가게 하셨었어요? 응. 시장 골목에서 국밥집 했지. 사람들 배고프면 내가 먼저 밥부터 먹이고 봤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그 시절의 자부심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도요, 밥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머니가 좀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요? 오늘 누가 제일 맛있게 먹는지 몰래 체크해 주시는 거죠.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금씩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 그럼 여기는 내가 보는 거네? 네. 여기는 어머니 구역이에요. 국밥집 사장님 자리. 그날 이후 할머니는 늘 식당 입구 의자에 앉아 들어오는 사람들을 맞이했고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많이 먹고 가요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표정에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기 자리에 대한 작은 확신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도윤은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곳에서 하루를 보냈다면 어떨까? 그리고 마침내 재단과 하루쉼터의 정식 개소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맑게 개인 하늘 아래 건물 앞에는 소박한 현수막과 리본이 걸렸습니다. 직원들과 몇몇 후원자, 가족들이 모인 자리. 카메라 삼각대가 세워지고 누군가는 부지런히 꽃다발을 정리했습니다. 입구 쪽에서 도윤은 아버지의 팔을 부축하고 서 있었습니다. 경수 씨는 아직 완전히 또렷하진 않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신기한 듯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했지? 아버지 이름을 딴 재단이에요. 아버지 덕분에 만든 곳이에요. 도윤의 말에 경수 씨는 조금 놀란 얼굴로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로고와 문양이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왜 저기 달려 있어? 평생 사람들 책임지시고 챙기셨잖아요. 그 마음을 이제 우리가 이어보려고요. 그 말에 경수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해하는 듯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 하지만 분명히 가슴 한가운데 무언가가 울리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옆에서 서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이 드디어 문 여는 날입니다. 경수 씨는 서준을 바라보며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날 길바닥에서 날 안 버리고 끝까지 붙잡아줘서 고마워. 아닙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다시 서 계신 모습 보니까 제가 더 감사해요. 사진사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다들 이쪽으로 모이셔서 한 번만 볼게요. 하나, 둘, 셋. 찰칵. 카메라 셔터 소리와 함께 세 사람의 모습이
한 장의 사진으로 찍혔습니다. 가운데에는 경수 씨, 왼쪽에는 도윤, 오른쪽에는 서준. 세 사람의 어깨 위로 늦봄의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서서히 기울어갈 무렵 하루 쉼터 앞 벤치에는 몇몇 어르신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오늘 참여한 미술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젊은 시절 추억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 뒤편에서 도윤과 서준은 건물 2층 창가에 서서 이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게 진짜 시작이겠죠? 서준의 물음에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주 작은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일부가 누군가의 하루,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 아닐까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서준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날 제가 편의점 안에서 그냥 모르는 척 했다면 이 모든 게 없었겠죠? 그날 누군가에게 손을 뻗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겠죠. 도윤의 대답은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재단 건물 안에서 흘러나오는 공기는 어딘가 다른 온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다라는 안도감을 느끼고 누군가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켜볼 수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가운 곳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조용히 손을 내미는 사람들 덕분에 어딘가는 여전히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때 비 내리던 새벽 편의점 앞 바닥에 쓰러졌던 한 노인의 손을 붙잡아 올려 세운 한 청년,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 한 아들, 그 작은 인연이 결국 한 재단을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의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질문은 하나 남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손을 한 번쯤 잡아줄 수 있을까요? 지나가는 길에 쓰러진 사람, 복도 끝에서 혼자 울고 있는 사람,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사실은 버티고 있는 사람, 잠시 멈춰서서 괜찮으세요? 이 한마디를 건네는 일, 어쩌면 그 한 번의 시선과 그 한 번의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비가 내리던 그 새벽처럼 아무도 보지 못할 것 같았던 작은 선행처럼 한경수 씨의 손을 잡아준 그날의 선택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조용히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내민 그 작은 손 하나가 누군가의 세계를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오늘의 이 이야기처럼 당신의 작은 선행이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는 이야기로 다시 한번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